상담과 치료의 정석 박정연합치과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38 임플란트 혹은 35만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선도 아니고 임플란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500만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얘기만 들었어요. 하나에 50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영구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릿지 치료를 하면 통상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을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다. 거의 죽을 때까지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임플란트 했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자체가 고가인 것도 있었고 들어가는 소모품 하나하나들이 뭐 18금으로 만들었다거나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뭐 돈 엄청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이 체계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임플란트를 대량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또 획기적으로 많이 낮아져서 100만원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35만원, 저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35만원 임플란트가 정상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보니까 어떤 싸움이냐면 망가지는 거를 최소화하는 치료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뭐 쇠로 된 임플란트가 어떻게 망가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임플란트 자체랑 뼈랑 붙어있는 부분이 힘이 오버돼서 들어오면 처음엔 잘 붙었다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쇠의 부분이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빈도를 최소화시키는 임플란트 디자인과 술식과 재료들을 찾아가는 게 임플란트 치료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5만원짜리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임플란트가 망가져가는 빈도들을 낮추는 치료를 과감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진료법이나 의술이 발달함으로써 임플란트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예전엔 달랐죠. 예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성되거나 국산화가 되면서 혹은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낮춰지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거를 막는 장치들을 대폭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망가지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 정도는 가령 거의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그 반은 망가져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 중에 또 한 20-30%는 엄청 복잡한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50명은 가격 싸게 했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는 뭐 그런데 불편해도 좀 뭐 쓸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일부는 엄청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숫자가 적어요. 35만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지인한테 들었어요. 같이 운동 헬스클럽에 있는 분이 뭐 했는데 총 58만원의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AS를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고 5년까지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50%만 내겠다, 받겠다, 치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보다 거의 반값인데 3년은 무상에다가 그 후로 2년 동안에는 반값만 내면 되니까 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3년과 5년의 ES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거구나. 임플란트를 개떡같이 해놔도 3년 5년은 버팁니다. 물론 1% 정도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3년 5년 안에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빈도수가 많아지면 그 치과로 도망갈 생각을 하겠죠. 그런 치과들이 있어서 가격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술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개떡같이 진료하는 게 편하기는 해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고려를 해서 진료를 하는 거랑 뭐 3년 5년 뒤에 망가지면 또 받고 하지 5년 뒤에는 100%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망가지면 뼈이식 비용을 별도로 받을 건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가 되면 나몰라라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면 술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합니다. 요즘에 무절개 임플란트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광고하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술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임플란트 100개를 하면 1% 정도는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을 쓰는 게 환자와 술자한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1%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40-50%로 확장을 하면 술자가 엄청 편해지거든요. 새로운 안전한 테크닉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50%-60%는 그거를 확대했다가 생긴 경우에 망가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다른 치과에서 문제 생겼던 것들을 커버를 해보면서 느끼면
환자분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몹시 고생했던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가격에 대한 2중, 3중 지불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막아가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진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38 임플란트는 그런 생각 없이 당장 환자가 편하고, 당장 숫자가 편하고, 당장 비용이 적고, 나중은 나중에 고민하는 식으로 진료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8, 35 임플란트가 나쁜 걸까요? 또 그런 생각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면 치과 의사는 이를 빼지 않고 최대한 보존해서 환자에게 유리한 치료를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박재웅연합치과에서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 약간은 달라요. 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치료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가령 뭐 6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1년밖에 못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치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계속해서 환자분이 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일단은 내 치아를 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최대한 치료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합리적인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치료 방식을 결정합니다. 근데 치아가 하나 빠졌어요. 치아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뼈이식도 하고 뭐 잇몸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물론 맞죠. 근데 이 치아가 하나 망가질 때 이 옆에 있는 치아들도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물이 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빼고 뼈 많은 데다 임플란트 심어서 임플란트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환자분은 편하죠. 근데 비용도 별로 안 늘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가 하나 빠진 공간에 어떻게든 얘를 잘 살려서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 튼튼하게 해서 안 망가지는 임플란트를 만들겠다는 게 박정연합치과 진료 철학이었다면, 가격을 낮춰서 옆에 흔들리는 거 그냥 다 빼고, 그리고 여러 개를 묶었으니 임플란트 음식물도 안 끼죠. 이렇게 묶어준 거는 음식물이 안 껴요. 환자분도 편하죠. 비용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이렇다면 이것도 해볼 만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